외유 내강, 절제된 부드러움은 여성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성 경제계 리더들의 활약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더 리더 오늘은 40대의 무역업체 엠순을 창업해서 성장시켜온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을 모시고 여성인재 육성과 여성기업인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이요? 네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요, 1977년도에 한국실업인회로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1999년도에 장영신 회장님 때에 저희가 그러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단체로 인가를 받은 유일한 법정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 여성들이 창업과 경영 능력 향상,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기업들 지금 실태나 현황이 좀 어떤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30만 여성 기업인이라고 통계는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여성 협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회원들은 한 37% 정도 되고요. 이제 130만 여성 기업 안에는 뭐 PC방, 노래방,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소기업, 소상공인도 다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도 들어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130만입니다. 취임사에서 이제 위미노믹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우먼하고 이코노믹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쓰셨는지요? 그 여성과 경제가 만나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즉 여성이 주역이 되는 경제 주역이 된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경제 주역이 된다면은 우선은 이제 가정이 좀 풍성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투명하고 또 밝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또 뒷받침된다면은 그야말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역업체인 엠슨도 경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갖는 장점은 뭐 어떤 점일까요? 뭐 힘드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성이 갖는 장점은 이제 부드러움과 또 책임감 있는 게 이제 장점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모성애 같은 그런 부드러움으로 직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또 이제 그 사업하는데도 늘 이제 상대를 이렇게 만날 때 좀 이렇게 따뜻함과 또 이제 성실함 또 항상 이제 그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그런 게 강점이다. 힘든 거는 아무래도 그 사람을 상대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좀 접대 문화가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어요, 술만 먹는 사람들. 네, 그렇겠죠. 힘드시겠죠. 네. 그래도 이제 남자들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접대 문화에서는 가장 좀 어려운 그게 이제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여자가 그 장점이며 강점인 것은 좀 이제 세심한 것에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뭐 가정사의 애경사라든지 또는 뭐 애들의 무슨 뭐 졸업식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사소한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챙겨주고 신경을 써주는 데서 그 여성의 부드러움이 그런 게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신용도 더 크게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취임하신 지 2달 됐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일을 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우리 협회 회원사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회원 배가 운동을 좀 통해서 경제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죠.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손톱 밑갓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얘기들이 이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여성 기업인들한테 손톱 밑갓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오히려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좀 시행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손톱 밑갓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건의도 하고 이번에 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1999년도에 그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이제 저희가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팔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팔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구매 제도를 이제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우선 구매한다는 건 이제 뭐 공공기관이 살 때 여성 기업인이 이제 생산 물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 주는. 그렇죠. 이제 제품을 3%에서 이제 5%까지 우선 구매를 하는 걸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말뿐이었고 뭐 시행이 되질 않았죠.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이제 의무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무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소액 수익 계약을 3천만 원까지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여성기업 제품이 판로 확대에 큰 힘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창업하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그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잘 빌릴 수 있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여성기업인이다 보니까 좀 아까부터 뭐 접대문화 얘기했습니다만 좀 불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그 여성 기업인들은 이제 은행 융자를 좀 쓰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한 이제 신용 대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정부에다가 여성 기업인들만 그러니까 그 경쟁 툴 안에서 금융을 좀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성기업 공제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인수위원회에다가 2천억 원을 공제조합 설립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2천억 원 이제 정부 예산으로 좀 조성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그러니까 여성들만이 쓸 수 있는 금융, 그거를 좀 국가에서 좀 제도를 만들어주면은 그러니까 그 저변 확대까지 아주 소자본을 필요로 하는 여성 기업인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좀 편안하게 아무래도 뭐 2013년 예산은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부터 그렇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2월달, 3월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뭐 많이 지적되는 문제입니다만 이제 여성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실 가정과의 상충. 양립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육아 문제죠 사실 이게 그렇죠, 여성 기업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좀 더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금융 문제도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제 가정과의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성들이 그 뭐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다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도 더 우월하게 일도 잘하고 있고요. 인정을 받는데 그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능력을 다 발휘를 못 하거든요. 뭐 직장 생활도 접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 11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좀 현대화, 또 21세기에 맞는 글로벌화를 시켜달라.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보육센터도 좀 만들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는 뭐 좀 연구 그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또 좀 도서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좀 도서실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정말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애들 문제도 좀 그 안에서 애를 맡기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가야 되겠다. 제도가 아니라 이제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아기는 젊은 여성들이 낳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습니까? 창업도 역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빠르게 좀 편안한 그런 창업 보육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정부가 이제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 지금 뭐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실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제 채용 시험 봐보면 상위권은 거의 여성들이 휩쓸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육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에 주저한다는 것은 또 국가적으로 손실일 것 같습니다. 굉장한 손실이죠. 그 지금 모두에도 이제 무역업체 엠슨을 창업하셨다고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오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지 않고 이제 그 외국에서 무역 물건을 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중위 이제 뭐 제조업체단 납품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폐공사에도 이제 한 5년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조폐공사 어떤 걸로? 수표용지요. 수표용지를 주로 종이 관련된. 그렇죠. 이제 돈종이죠 그게. 그런 이제 특수한 종이를 저희가 취급을 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뭐 저희는 이제 오다 베이스로 나가니까 1년 계약을 하거든요, 늘. 그랬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국내 확 뛰고 이랬으니까. 환율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국내 업체들이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부 캔슬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제가 이제 스탁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유 업체가 이제 또 오다를 내서 그때부터 이제 젖소 사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처음부터 한번 좀 차곡차곡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42살 때 사실 이제 엠슨을 창업하신 거죠? 네네네. 사실 뭐 남성도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 그 당시는 다른 일을 안 하고 계셨던 거죠? 네, 전업주부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로 계시다가 이런 업종에 뛰어드신 계기도 대단하신 결정을 하신 건데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셨나요? 그냥 뭐 자연 현상이죠.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바깥 어른이 40대 중반에 명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제가 이제 생계를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봉착해야 되니까 이제 생계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회로 이제 밀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창업을 하고 났는데 뭐 어려움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하시다가 가정에 계시다가 나오셨으면 첫 해, 두 번째는 무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을 하나 개발을 하려도 시장 판매가 한 3년은 걸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한 3년 동안은 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힘이 들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이제 좀 자본금도 있어야 될 거고, 하여튼 뭐 극복하는데 이제 뭐 좀 도와주는 사람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멘토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이제 뭐 불가능은 없다.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게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I can도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이렇게 창업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특히나 주부로 계시다가 이렇게 창업하셔서 성공하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지금 매출이 한 200억이 넘으시던데요. 네.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켜온 원동력은 어디에 있으셨다고 보세요? 일단은 좀 무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냥 작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도 작게 시작을 했지만은 작게 시작한 데서 조금 뭐 앞이 보인다고 그래서 뭐 크게 막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무리하지 않고 돌다리도 둘겨보고 걷는다는 식으로 늘 이제 그 재정 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이제 올해 좀 얼마 벌었으면 내년까지 살 수 있는 비축하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늘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또 견뎌나가고 그렇게 좀 이제 한 걸로 인해서 회사를 좀 지금까지 아마 어려움 없이 끌어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에서 살림을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CEO는 이제 외부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또 거래처와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내부 직원들을 또 잘 융화시켜서 이렇게 통합된 하나의 방향으로 가져가는 리더십 이것도 중요한데 어떠세요 안에서는? 안에서는 이제 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직원이 아픈 거 같으면은 불러서 좀 위로도 해주고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좀 뭐 병원 비락도 좀 보태주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우리가 그 거래처한테는 항상 저희가 이제 당당함. 부드러우면서도 이제 그 당당함, 외유내강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 이제 그 오너가 이제 그런 면을 보이니까 그 직원들도 밖에서 일하는 거가 조금은 좀 편리하지 않았는가. 그 요즘 또 환율 뭐 또 문제가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요즘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수출은 좀 비율에 비하면 수출은 한 20%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그 금융 위기하고 재정 위기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지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말 회사가 넘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외환위기 때는 뭐 환율이 900원 하던 게 뭐 2,000원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조금한 거는 다 정말 이렇게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뎠고요. 그때는 지금 내가 어떻게 견뎠나 싶을 정도로 환율이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환율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조금은 이제 좀 안정돼서. 그렇군요. 역으로. 지금 그동안 사업을 쭉 하시면서 본인이 좀 역할 모델로 삼고 있다,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CEO가 계신지요? 네. 저는 이제 뭐 CEO보다 이제 여성으로는 영국의 이제 대처 수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롤 모델이라면은 우리 협회에 그 회장을 맡고 계셨던 애경의 장영신 회장님을 저는 어떤 면에서 역할 모델로 삼고 계시는지요? 네, 장영신 회장님을 뵈니까 굉장히 과묵하시고요. 여성이락도 판단 능력이 굉장히 정말 빠르고 뚜렷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보고 정말 여성이 저렇게 하면은 큰 기업을 저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구나 하는 데서 제가 애경의 장영진 회장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남성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들의 창업 시대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고 또 그렇게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설사 준비를 안 하시더라도 여성 창업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조언 해주실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창업을 하려면은. 요즘 이제 보통 여성들이 뭐 먼저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직장 생활과 다르게 창업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품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품목 선택을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잘할 수 있는 품목 선택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또 시작을 하면은 한 3년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3년 정도는 고생할 각오를 해라. 해라. 이제 뭐 전혀 이제 이익 창출을 못 하니까 금융도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좀 가져가야 됩니다. 네, 견뎌낼 수 있는 여유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토가 또 필요합니다. 멘토가 필요하다. 내가 어려웠을 때는 정말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모든 거를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한 8, 90%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준비해라.
그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네. 처음엔 좀 어렵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네. 멘토가 필요하다. 견딜 수 있는 자금.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네. 경험에서 우러나 아주 생생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맡으셨고 3년 동안 협회장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이제 그 운영해 나갈지 하는 거 질문 하나 하고 네네네. 지금 엠스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또 그 기업의 청사진 발전 두 가지를 좀 섞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협회는 회원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회장이 되면서 그 약속을 한 게 이제 소통과 화합을 제가 예. 그 선거에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손톱밑 가시 때문에 예. 우선은 제가 서울 지회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 지회 이제 손톱밑 가시 때문에 한번 이제 간담회를 하자 해가지고 했더니 한 40명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정부에다 건의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각 지회 14개 지회가 저희 협회가 있는데 14개 지회를 다니면서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회원들이 바라는 것, 회원들이 정말 가려운 것 예. 그것을 저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협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협회 회원 배가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이제 회사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유통업 내지는 이제 네.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기업의 꽃은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능한 한 제조업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이제 그 직원들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조업을 좀 꼭 하려고 그러죠 앞으로. 이제 여성은 가정에서 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의 장점이 꼽히는 위미 노믹스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